안녕하세요. 엄세라입니다. 저는 5살, 4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워킹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, 하지만 그동안 왜 망설였는지, 유튜브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덕분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.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너무 선명하고 그래서인지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꼭 선물해주고 싶었어요. 근데 현실은 지금 내 월급으로는 그런 여행을 물려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을 위해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예전에 블로그를 했던 경험을 살려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시작했고 그러다 공간 대여 파티룸 운영까지 하게 됐죠. 블로그 마케팅 대행 사업을 더 제대로 배워보려고 수백만 원짜리 코칭도 결제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. 브랜딩이 뭔지 경제관념이 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배우게 됐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 뒤로는 꾸준히 수익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코칭비 이상의 가치는 얻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블로그 코칭을 하면서도 늘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.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비슷한 주제의 글을 자주 써야 방문자가 늘어난다. 그런데 정작 유튜브에선 제가 그걸 못 지키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며칠 전 브랜딩 코칭해주시는 그 대표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. 제가 마케팅 대행이며 파티룸 공간 대여 사업이며 이것저것 해도 수익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냥 유튜브 하나만 집중해보세요. 사실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첫 영상이 조회수 4천 넘게 나왔고 구독자도 꽤 늘었어요. 내 영상을 어떻게 알고 보게 됐지? 와, 근데 이 정도면 1만 금방 되겠는데? 하는 자만심도 있었죠. 근데 두 번째 영상부터는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올리던 게 일주일에 1번, 2주일에 1번, 한 달에 1번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최근에 코칭을 듣고 다시 하나 올려봤더니 3일 만에 구독자가 10명이 늘었어요. 아주 작은 숫자지만 그 반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. 아, 다시 해보자는 희망이 생겼죠. 그러다 제가 왜 유튜브를 어렵게 느끼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.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됐던 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. 회사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? 내 주변 친구들이 알면 부끄러운데? 어린이집 엄마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얼굴을 드러내야 신뢰를 얻는다던데 난 그럴 자신이 없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. 얼굴 가리고 목소리만 나온 채요. 피크닉의 대표인 머니테이커님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블로그 마케팅 대행에 대해 처음에 얘기할 때 가면을 쓰고 영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회사 다녀서 부업은 안 돼, 유튜브 하면 다 걸려 라고 하지만 방법은 다 있는데 일단 핑계부터 대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 주변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명 모르고 있습니다. 그중 4명 정도만 제 유튜브를 구독했네요. 참고로 남편도 제 채널을 모릅니다. 처음에 친언니나 주변 친한 친구한테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걸려버렸어요. 살짝 민망하더라고요. 엄세라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이러는데 어떻게 알았지? 하게 됐는데 뭐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냥 철판 깔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가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숫자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. 블로그도 방문자 수가 신경 쓰이지만 유튜브는 더 노골적이에요. 실시간으로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너무 확연히 잘 보이고 특히 구독자 수는 너무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. 처음 올린 영상은 4,000뷰가 나오고 구독자도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. 진작할 걸 싶었지만 두 번째 영상부터는 조회수 20도 안 나오는 현실을 마주했죠. 경매, 공매를 주제로 했던 영상이 먹히자 이쪽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묶여 투자를 이어갈 여건이 안 되니 주제가 막혀버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싶었거든요. 그 일환으로 재테크, 경매, 공매로 했던 건데 너무 경매, 공매로 주제가 치우치는 반면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.
그래서 유튜브 관련한 책도 읽고 영상도 봤는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구독자 수 1000명 달성했다, 10,000명 달성했다 하는데 뭔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유튜브 세계의 80% 정도가 구독자 수 0명에서 10,000명 사이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위 20%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먼저 이 길을 간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외부의 성적,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나와의 약속,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, 1일 1포스팅을 지키고자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롱런을 하려고 합니다. 세 번째 이유는 편집과 기획이 너무 버거웠다는 사실입니다. 유튜브는 블로그와 다르게 기획, 촬영, 편집이라는 과정이 필수예요. 블로그는 키워드만 잘 잡으면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는데 유튜브는 알고리즘의 세계라서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. 또 내 영상이 과연 볼만한 가치가 있을까?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? 끊임없는 자기검열과 부담감이 저를 주저앉게 했어요. 게다가 제 얼굴과 아이들 얼굴 노출 없이 어떤 부분을 촬영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고요. 예쁘게 편집하고 싶은데 막 슈슉 이런 편집 기술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예쁜 건지조차 모르겠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영상 하나 올려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했어요. 그리고 내가 좋은 걸 기획했다 하더라도 벤치마킹 하려고 다른 사람들 영상 보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싶게 나오는데 굳이 내 영상을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나마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챗 GPT라는 아주 대단한 비서가 생겨서 이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풀리고 썸네일과 제목도 많이 추천해줘서 요즘은 협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어느 하나를 꼼꼼하고 딥하게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라 가끔은 이런 긴 호흡으로 대본을 써야 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챗 GPT 덕분에 조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브랜딩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결제도 해봤는데 결국은 내 얘기를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코칭 대표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납니다. 그냥 힘 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.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갈 길 가기. 유튜브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, 왜 망설였는지 그 모든 걸 지나서 다시 시작해보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어떤 부업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리 같이 천천히 단단하게 가봐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